The meteoric rise in autism is among the most alarming public health developments in history.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is. Just a few decades ago, 1 in 10,000 children had autism, and now it's 1 in 31. First, effective immediately, the FDA will be notifying physicians that the use of acetaminophen, which is basically commonly known as Tylenol, during pregnancy can be associated with a very increased risk of autism. So taking Tylenol is not good. It's not good.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레놀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임신 중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의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발표한 겁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타이레놀의 자폐증 경고 문구를 붙이겠다고 예고했고요. 이 발표가 나자마자 학계와 제약업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타이레놀 제조사인 캔뷰의 주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22일 전일 대비 무려 7.47% 하락했습니다. 열이 나도 타이레놀은 먹지 말고 참으라는 트럼프의 말, 과연 맞는 걸까요? 이슈플러스가 짚어봤습니다. 자폐에 대한 트럼프의 관심은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폐 아동들을 둔 여러 친구들을 보면서 자폐의 원인에 관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지인인 전 MBC 유니버셜 회장 밥 라이트가 손자의 자폐 진단 후 어우티즘 스픽스라는 단체를 설립했을 때 트럼프는 단체의 기금 모금 행사를 주최했고요. 2007년부터는 내 이론은 주사라고 말하며 자폐와 백신의 연관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트럼프는 자폐 위험 때문에 아들 베런의 예방접종을 늦췄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자폐 진단율이 크게 늘기는 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 따르면 8세 아동의 자폐 진단율은 2000년 150명 중 1명에서 2022년 31명 중 1명이 됐습니다. 1기 집권 때도 트럼프는 백신을 자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참모들이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과학적 사실의 왜곡 우려로 이를 말렸고 2기에 들어서는 제약 없이 자신의 뜻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트럼프와 뜻을 같이 하는 보건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있고요.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취임 이후 줄곧 유전적 요인은 자폐에 거의 영향이 없고 대신 백신 등 환경적 요인이 아동 자폐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해왔죠. 그가 설립한 백신 반대 단체 아동건강방어는 최근 아세트아미노펜과 어린이의 신경학적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이번 발표에는 트럼프와 케네디 주니어의 공중보건 시스템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는 의료계와 제약업계가 자폐 아동의 증가 문제를 방관했다고 믿고 있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본인이 직접 제시하기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There's a statement that was put out by the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and in their statement, they write, acetaminophen remains a safe, trusted option for pain relief during pregnancy, and that's at odds with what you said and with what many of the experts say. How do you... It's the establishment. That's the establishment. They're funded by lots of different groups. 여기에 케네디 장관은 지난달 말 자신의 반백신 정책에 반대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을 해임했는데요. 이후 CDC가 임산부와 자폐 아동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권고를 철회하도록 하는 등 이른바 반백신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비판과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죠. 이번 발표의 결정적 계기는 최근 나온 한 논문이었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과 미국 마운트 시나이 의대팀은 임신한 여성이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할 때 태아가 받는 영향을 분석한 46개 연구를 재분석했는데 그중 27개 연구가 태아 자폐와 ADHD 위험이 커진다고 결론 내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구진은 아세트아미노펜과 자폐의 연관성은 있으나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의 원인이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상관관계는 있지만 인과관계는 아니다. 즉 원인과 결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트럼프의 발표 직후 학계에서는 반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의 이번 발언이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아주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해 가장 신빙성 있다고 꼽히는 연구에서도 타이레놀과 자폐의 상관관계는 거의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연구팀은 250만 명 이상의 출생아를 추적한 연구 결과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의 사용과 자폐 발병 간 연관성은 매우 미미하거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미미한 연관성이 있었으나 자폐인의 형제자매를 포함시켜서 분석했을 땐 그런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형제자매를 사용을 했는가? 엄마가 양쪽에 다 아이를 가졌을 때 두 번 다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치면 두 아이 모두 다 자폐로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상반된 결과들이 타이레놀 먹든 안 먹든 어떤 아이는 자폐로 진단을 받고 어떤 아이는 먹어도 자폐로 진단받지 않고, 그러면 사실 이거에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가족, 특히 엄마가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인 혹은 유전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폐 발생에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최고 권위 과학 잡지 네이처도 나섰습니다. 네이처지는 자폐를 연구해온 교수와 학자들 인터뷰를 토대로 타이레놀 복용이 자폐의 원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보도했죠.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로 과학적 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산모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는 사실 다 처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얼마만큼 신뢰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도 보고 네이버 카페도 보고, 만약에 그냥 뭐 대통령이 딱 나와서 지난 수십 년간의 연구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이런 거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일반 대중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과 약간 두려움 속에 노출이 될까. 타이레놀을 막아버리면 산모들이 고열이 날 때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약까지 빼앗는 셈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열이 나거나 그랬을 때 가장 그래도 지금까지는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인데, 만약에 임산부가 타이레놀이 자폐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안 먹고 고열에 노출되거나 하면 사실 그게 진짜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자폐증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게 과학계의 공통된 입장인데요.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단정적으로 발언했다는 사실이 더 문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쿠바에 타이레놀이 없어서 자폐 환자도 없다는 소문이 있다는 발언을 했고, I mean, there's a rumor, and I don't know if it's so or not, that Cuba, they don't have Tylenol because they don't have the money for Tylenol, and they have virtually no autism. 케네디 장관은 내 주변에 자폐를 앓는 70대가 없다. 자폐는 전염병이라는 발언을 했죠. I've never seen this happening in people my age. I've never seen a case of full-blown autism, and that means profound autism. Head-banging, stimming, toe-walking, non-verbal, non-toilet trained. I've never in my life seen a 70-year-old man who looks like that. You're only seeing it in the kids. It's an epidemic. 나이가 굉장히 많은 자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공의료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사실 공공의 의료라고 하는 건 좀 그 사회의 접힌점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전략, 접근 같은 것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나와서 그냥 막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었어요.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공중보건 기자회견. 미국 백신교육센터 소장 겸 필라델피아 아동병원 의사 폴 오핏은 이번 트럼프의 발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명확한 검증 없이 대통령이 내뱉은 한마디가 일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그 무거움을 지적한 발언이겠죠. 이번 발표 이후 쏟아지고 있는 혼란과 불안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수습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습니다.